근데 검사가 아들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압수를 통해서 남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온 거야. 그거를 포렌직에 갖고 거기 안에 있던 사진을 갖고 꺼내는 거야. 이건 진짜 해도 돼요 이런지? 그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영화에서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제가 뭐 잘 선택해라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그리고 남욱이 먼저 보여달라 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장 보여줬습니까? 한 장 보여줬습니까? 예, 제 기억에는 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욱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진 않았고 고마워했습니까? 뭐 고맙다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게 압박이 아닌 뭡니까? 고마워서 흘린 눈물입니까? 당시에 제가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검사님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했을 때도 그래요?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제가 잘 생각해라고 말한 건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진짜 그냥 이 사람이 아들 보여고 싶어 할 거니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취지는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싶은 마음.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가니까 사람이 검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솔직해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논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몇 날 며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고요? 제가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에 나오는 고문 기술자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때 자신의 행위는 애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느꼈을 압박감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검사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당시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 보도에 보니까 포렌식 자료 중에 사진이 있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증거물 중에 있었다는 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찾은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언론에는 포렌식에서 찾았다고 아마 얘기를 하는데 포렌식 핸드폰이나 예. 이런 것과 관련된 포렌식 자료에서 제가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압수물에 가족 사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아들 사진을 뭐하러 갖고 갑니까? 맞죠? 전임팀에서 적법하게 적법하게 그러니까요.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족 사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족 사진을 그런 것 때문에 압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의자 그러니까 검사님 가족 사진이 일반적으로 압수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다만 사진이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요? 와 그러면 검사님도 수사하시면서 가족 사진 많이 보여주시나 본데요? 가족 사진 수사할 때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제가 말씀드린 아니 이 사건 무슨 사건이냐고요? 남욱 씨 무슨 사건인데 가족 사진이 필요한 겁니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미래시도시 가족들이랑 같이 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랑 같이 했습니까? 그래서 가족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욱 씨 사건에서 가족 사진이 필요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제가 압수한 것이 아니고 전임팀 자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여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남욱 씨 사안에서 예.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이런 뭐 위례신도시 뭐 경제 관련된 내용의 가족 사진이 필요합니까? 압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케이스에서는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되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단은 포렌식에서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죠, 검사님? 예. 예.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중에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욱 가족 사진, 특히 아이들 사진을 사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 사건을 이용해서 남욱에게 제시하면서 수사 심리에 활용하는 것은 압수물 범위를 넘는 넘는 행위고 압수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강압 수사에 활용한 불법 수사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남욱 씨의 여러 가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자금이 차명 계좌나 혹시 가족들 계좌, 가족들에게 넘겨갔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사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가족 관련 계좌에 넘어갈 수 있었기 없다고 때문에 가족 사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진이 필요했다. 1년 동안 감옥에 그 있었다면서요. 사진 자체가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임팀에서 압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임 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물어봐야겠네요. 누가 이거 남겨뒀는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증거물 중에 피해자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은 혹시 가족들의 계좌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 저는 아무리 연결해봐도 가족 사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보통 이렇게 대법에서도 판결한 것 같아요. 포렌식에서 가져온 전자정보는 관련 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아닙니까? 나중에 그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갖고만 있으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법리는 있습니다. 검사님. 예, 1분 더 주십시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가족 사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저는 위법한 수사를 했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취지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원래 칼 든 사람은 자기 위협하는 거 모릅니다. 검사님 아무리 좋은 취지였다도 가족 가지고 가족 보러 가야 되지 생각 잘해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제가 좀 전에 전자정보 관련해서 즉시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폐기하지 않고 사진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신문했습니다. 심리적인 수사에 이용했는데 이거 불법 강압 수사 아닙니까? 지금 정일원 검사가 설명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압적인 수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원래 검찰 다 이렇게 수사합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수사를. 2022년 9월 남욱 변호사 네. 위례 신도시 건으로 기소할 당시에 정일권이라는 검사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정일권. 예. 정일권 부장 검사가 남욱을 협박을 했다는 그 사실을 최근에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 무시무시한 내용. 그거 다시 한번 남욱의 법정 진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와, 맞아, 기억나요. 와. 심지어 남욱은 법조인인데도 얼마나 무서웠겠냐. 네. 근데 일반인이 이런 걸 당해봐라. 오줌 지립니다. 그럼요. 저 조폭 같은 정일권이가 이번에 나온 거야. 아, 어제 나 나왔어요? 처음 봤어. 어. 정일권이 나왔다잉. 정일권 나왔는데 이 검사놈들의 진짜 혓바닥은 다 뱀의 혀야. 아 진짜 나는 맞아. 어떻게 하나같이 다 말장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요거 했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그리고 이게 남욱이 먼저 보여달라 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갑자기 그런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싶은 마음.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가니까 사람이 검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몇 날 며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고요? 언론에 나오는 고문 기술자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때 자신의 행위는 애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일권 검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정일권 검사가 충성을 다했던 윤석열은 깜빵으로 가 있어요. 오늘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검사예요 지금. 나온 증인들 중에 제일 잘못한 검사예요. 정일권 검사 아시겠습니까? 와, 저놈은 지 자녀 유무도 말해주기 싫어해. 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저거. 심리적 감정을 저 옆에서 하루 종일 저 발언이 한 번이 아니고요. 예, 뭐 여러 그렇죠. 차례 수차례 맞아요. 저희가 계속 있었어요. 의원들이 저 발언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앞에 예. 세웠어요. 저 발언을 계속 일관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나중에는 속된 말로 좀 뚜껑 열리더라고. 아, 진짜 당연하죠. 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자기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를 안 해. 나중에는요 발언이 살짝 바뀌는 게 자기가 배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 자기 법조 선배들의 얘기를 자기가 했던 거라고 하면서 배를 가른다는 얘기가 어딩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취지가 전혀 반대긴 한데 네. 계속 추궁해서 이제 확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날 진술을 한 게 2박 3일 동안 소위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치감에 계속 가둬놓은 상태에서 밤에 불러가지고 이 진술을 받아낸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완전히 심리적으로 코너로 몰아놓은 상태에서 예. 심리적 안정을 취해주기 위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누가 그렇게 봅니까? 말이 됩니까? 다 아니, 아는데 혼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 남욱의 아들 사진을 보여줬다 했잖아. 근데 검사가 아들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이상하지. 예. 물에서. 압수를 통해서 남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온 거야. 그거를 포렌직에 갖고 거기 안에 있던 사진을 갖고 꺼내는 거야. 이건 진짜 해도 돼요 이런지? 그렇게 해서 보여준 쟤네들의 거예요? 자체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건과 상관없는 거는 바로 폐기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정말 나쁜 놈. 놈들이 뭘로 협박하면 애가 입장을 바꿀까 그렇죠. 생각을 했죠. 뭐 그렇겠죠. 그래서 밤늦게 구치감에 가둬놓고 아들 사진 보여주자. 그 인질범들이 하는 그런 짓이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돼. 제일 그 붕괴하는 거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뼈다귀 10개만 부러뜨릴게. 이게 인도주의적이에요? 오장육부 배 안에는 11개의 장기가 있는데 싹 걷어내버릴까 그중에 몇 개만 걷어내버릴까 그 이야기잖아요. 환부를 드러낸다는 게. 네. 그게 너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겨우 걸어가기만 할게. 그거 저기 정보사에서 고문 문건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옛날 간첩 조작 사건을 보면 거의 100% 이렇게 하잖아요. 조사받는 사람 옆방에다가 아내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해. 그리고 너 자백 안 하면 이 사람들까지 다 간첩을 하겠다라고 해.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수법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저것들이 그대로 하면서 저거를 지네들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특수수사 기법이라고 그래.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일관지 자식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보여주면서 나도 인도적 차원에서 너한테 배려를 하겠다.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지 이거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고 싶더라고. 세상에 이런 저런 놈들이 나쁜 놈이 이제 있어. 남욱이가 이제 배신한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꿨는데 만약에 말을 안 바꾸면 지가 남욱 아들하고 전화 연결시켜 준다니까 이런 놈들이 이제. 그럼 아빠 우는 소리 하게 만들고. 너무 끔찍하다 진짜. 이거 그게 인도주의적이래. 아빠하고 아들하고 전화 연결해 주면 그 인도주의적이에요? 야, 이거 말을 잃게 되네 진짜. 진짜 아니 나는 이제 검사들이 너무 무서운 게 자기들을 잘못한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요. 예,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 너무나 이렇게 저놈 얘기할 때도 보면 평온한 표정으로. 네,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은 얼굴이 무섭게라도 생겼잖아. 이 사람들이 양복 입고 막 학벌 좋고 나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저게 기술이에요, 쟤들은. 왜냐하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떨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뻔뻔하게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스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 인도주의란 말이 예. 제가 좀 과했습니다면 뭐 얼마나 과했어. 많이 과한 건 아니고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밀리니까 아예 그렇죠. 인도주의하고 멀리 네. 치는 거야. 네. 방어선을. 나는 잘해준 거야. 이렇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해준 건데 왜들 거야. 화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걸 갖다 붙여. 한동훈한테 너 비밀번호 왜 안 까? 그러니까 헌법에 진술거부권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제 다른 가치를 내세워 가지고 그 본질을 흐려. 정일권 검사 우리 전용기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정일권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무에게 구치감에 있는 나무를 재판에 갔다 오는 나무를 체포해서 구치감에 넣어놨다가 끌어올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애들 사진을 보여준 것은 맞고요. 그리고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인차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조사실에서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지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아유, 사실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검사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이용우 의원이 띄우신 화면에 있는데요.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인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정일권 검사가 이야기하냐면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뒷말이 여지껏 거짓말로 지금 방어를 했는데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 말이 정일권 검사가 한 마디 더 한 말이에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서 도려내는 방법과 함부를 도려내는 방법이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검사에게 답변해라.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검사랑 이야기해봐라. 저기가 이렇게 다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거짓말로 살짝 바꾸죠?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너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무슨 인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 말에다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검사랑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날 밤 구치감에 묶인 채로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옷 2장 주며 이틀 동안 있으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 정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사입니까? 아니면 협박입니까?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을 생각해서 잘 선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을 폐기하지 않고 심리도구로 활용한 행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권이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 국민을 향한 폭력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